건강복지 라디오. 공감복지 라디오 시가 있는 클래식. 오늘은 인천 출생으로 해양경찰서장을 역임하고 한서대학교 해양경찰학과 대우 부교수를 거쳐 현재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1991년 시와 의식으로 등단을 하셨고요. 그 바다에 가면 등 4권의 시집을 출간하시고 자기 개발서 1호 여성 해양경찰의 행복한 도전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제24회 인천문학상을 그리고 2017년에는 여성인상 등을 수상을 하셨고요. 현재 인천문인협회 내항동인으로 활동 중인 박경순 시인을 만나보겠습니다. 해양경찰 충혼가 박경순. 조국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친 우리의 고귀한 영혼이여, 가슴 벅차 차마 쳐다볼 수도 없는 독도, 따스하게 품은 동해 푸른 바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바다 지키고자 한 당신의 마음 행여 있을까? 날마다 저녁 노을에 다짐 새기며 이어도 그 끝,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단 한 명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면 그 하나만으로도 행복인 것을. 세월 끝없이 흐른다 해도 그대 조국과 결에 사랑하는 마음 어찌 잊으리요. 당신은 비록 떠나고 없지만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 길이길이 숭고한 뜻 이어받아 우리의 가슴에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남겨지리니. 해양경찰이여, 늘 깨어있으라. 대한민국이여, 영원하여라. 네,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였습니다. 우리 박경순 시인의 해양경찰 충혼가라는 시였습니다. 자, 박경순 시인 만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방금 해양경찰 충혼가라는 시를 낭송을 해봤는데요. 이 시는 어떤 의미의 시이고 또 몇 번째 시집에 담긴 시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시는 네 번째 시집 그 바다에 가면이라는 시집에 수록된 시인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입니다. 국민을 위해 순직한 직원을 위한 헌시입니다. 해양경찰을 양성하는 교육원이 여수에 있는데요. 그곳에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해양경찰을 기리는 충원탑이 있습니다. 그 충원탑에 방금 낭송하신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애착이 가는 시입니다. 네, 여수에 가면은 꼭 충원탑을 보러 가야겠네요. 거기에 작가님 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작가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무척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읽어도 순경 박경순, 거꾸로 읽어도 순경 박경순, 1986년 해양경찰 최초로 여성 경찰관 순경으로 임명되어 2017년 최초 총경으로 진급하고 2022년 6월 30일 정년 퇴직한 박경순 시인입니다. 1991년 시와 의식 신인상으로 문단에 데뷔하여 2012년도에 제24회 인천문학상 등을 수상하고 그 바다에 가면 또 바다에 남겨놓은 것들 등 4권의 시집과 그 푸른 바다가 보고 싶거든 이라는 전자책도 좀 발간했고요. 정년 퇴직 이후에 1호 여성 해양경찰의 행복한 도전이라는 자전적 자기계발서를 2023년도에 출간하였습니다. 현재는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찰학과 초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네. 해양 경찰을 하시면서 그 시인이 되신 건데 그 해양 경찰이 시인으로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찰 업무를 하면서 삶에 대한 인식도 더 넓어지고요. 특히 해양경찰이라 늘 제 곁에는 바다가 있어서 시의 소재 또한 바다에서 많은 것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해양 경찰이 되셨는지요? 저는 바다를 워낙 좋아했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그 해양경찰 여자 경찰관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작가님 시에는 바다에 관한 시가 참 많더라고요. 시집 제목도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그 말씀해 주셨지만 그 바다에 가면이라는 시집도 있었고 바다에 남겨 놓은 것들이라는 시집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집이 있었어요. 그 첫 시집은 새는 앉아 또 하나의 시를 쓰고 두 번째 시집이 이제 창문 내는 일만 남았다. 세 번째 시집이 바다에 남겨놓은 것들. 네 번째 시집이 그 바다에 가면. 다섯 번째 시집 그동안에 냈던 시 중에서 바다에 관한 시만 모은 시선집 그 빛나는 바다가 보고 싶거든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계발서로는 1호 여성 해양경찰의 행복한 도전이라는 책도 2023년도에 발간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그 시에는 이 바다에 관한 얘기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는데요. 바다는 우리 작가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바다는 바람이 심할 때 바다는 정말 거역할 수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대상입니다. 거스를 수도 없는 섬김의 대상이기도 하죠. 제가 2010년도에 1년 동안 함정을 타고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다를 더 가까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쓴 시를 모아서 세 번째 시집 바다에 남겨놓은 것들이라는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추랑이라는 연작시를 28편 쓰고 또 이팡이라는 연작시를 3편을 썼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작가님이 방금 본인 소개하실 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해양경찰 72년 사상 최초로 여성 해양경찰서장을 역임을 하셨어요. 경찰서장도 하셨고요. 네, 울진해양경찰서장과 평택해양경찰서장을 역임했는데요. 울진해양경찰서장인 경우에는 처음으로 여경이 와서 여자 경찰서장이 와서 아주 주위에 관심도 많이 가졌고 그리고 제가 또 더 열심히 해서 그 관심에 부응하는 많은 그런 성과를 좀 거두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저는 궁금한 게 해양경찰은 주로 어떤 임무를 맡고 있는지 제가 몰라 가지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해양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특히 바다 위에서 첫 번째로 독도, 이호도 등
해양 영토를 지키고 또 주권 수호를 위해서 바다 위에서 경비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다에서 선박들이 안전하게 입항하고 출항할 수 있도록 선박 교통 관제 업무와 또 유선, 도선, 낚시어선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선박의 안전 관리, 또 갯벌 등 연안 안전 관리를 하는 등 해상 질서 유지를 하고, 세 번째로 해양 관련 범죄 예방과 수사, 밀수 등이 단속 업무도 하고요. 네 네네. 번째로 바다에서 선박이 충돌하거나 또 선박에서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하는 등 각종 사고가 났을 때 또 수색하고 구조하는 업무와, 마지막으로 해양오염 예방, 또 점검, 해양오염 조사 등 해양이나 해안 오염 방제 업무를 총괄하는 등 아주 하는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저희는 그 영화 속에서만 보던 그러한 것들을 다 하시는 거네요. 아 그 사상 최초 여성 해양 경찰서장으로 인제 해상의 안전 관리를 어떻게 생각하면 총체적으로 맡고 계셨던 분이셨는데 하지만은 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고 힘든 점이 많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바다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국민의 또 생명과 재산을 위한다는 것은 힘들기보다는 매우 또 보람 있고 또 매력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찰 업무를 하면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어려운 점은 좀 많았습니다. 맞벌이 애아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들 겪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해양경찰서장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감성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점이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마음을 좀 잘 알아주고 다독거려 주고 소통하고 그들에게 신뢰를 주는 지휘관이 돼서 경찰서를 좀 잘 운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굉장히 용감하신 분 같아요. 사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작가님이라고 해야 될지 경찰서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참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은 시가 있는 클래식이니까 작가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인제 퇴임은 언제 하셨습니까? 어 2022년 6월 30일 날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이달 말이면 만 3 년이 됩니다. 너무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음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작가님은 시와 의식으로 등단을 하셨는데요. 언제 등단하신 건가요? 네. 개간지 시와 의식으로 1991년 봄호에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등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시 등단했던 시는 어떤 작품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네. 중환자 대기실, 또 동해로 가는 길, 방학개비란 작품으로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중환자 대기실이란 시는 삶과 죽음이 오가는 순간을 시로 썼는데, 시가 현장감이 있고 또 차분하고 진솔하게 설득력을 가지고 작품을 썼다는 그런 심사평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보니까 우리 작가님 이력을 보니까 원래는 국어교육학을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던데요. 그렇다면은 원래는 문학에 좀 먼저 뜻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한 것이 글을 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는 경찰이 되기 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시작업이라는 동아리에서 시작하였고 1984년부터는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내학문학이라는 동인을 하면서 본격적인 시작 활동을 하였습니다. 행정학 박사는 2014년도에 시작해서 한 6년 만에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하는 게 늘 습관이 돼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은요. 작가님의 시에는 바다에 관한 시가 정말 많아요. 바다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시에서 바다는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네. 바다를 보면 어머니 같은 마음이 듭니다. 누구에게도 편견 없이 바다는 똑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태풍이 올 때나 아주 바람이 심하게 불 때 바다는 정말 무섭습니다. 시인의 바다가 아니라 업무의 바다는 생명을 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 바다를 시로 표현하는 것 또한 제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 경찰을 알리고 또 그것을 시로 표현하는 것이 말입니다. 바다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또 자라고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다 제 시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작가님 시 한 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낭송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낭송해 주실 시는 어떤 시일까요? 네. 9월 후포 바다에서 가을을 만나다. 이 시는 울진 서장하면서 썼던 시인데요. 낭송하겠습니다. 9월 후포 밤바다에서 가을을 만나다. 박경순. 가을은 소리로 다가왔다. 밤새 잠들지 못하고 그리움을 울컥울컥 토해내는 후포 바다는 여전히 여름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 소나무 숲과 길을 잃은 검은 개 한 마리와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가는 갈매기와 노을을 잊은 후포 바다는 등기산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다 너머 고기를 잡으러 간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아버지는 대개 몇 마리를 가슴에 품고 오실런지 녹등 홍등 등대는 걱정스레 반짝거리고 집을 너무 멀리 떠나온 사람들은 9월 후포 바다에서 먼저 온 가을과 함께 나와 나를 떠나간 사람과 보랏빛 여름 햇살을 그리고 있다. 네. 아주 낭만적인 시네요. 네. 네. 잠시나마 가을은 아니지만은 음. 여름이긴 하지만 후포리 울진이라고 하셨죠? 네네. 울진 후포를 다녀왔습니다. 아우, 너무나 멋진 시인데요. 네. 우리 작가님이 한서대학교에서도 교수로 재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예, 한서대학교에서는 리더십과 또 해양경찰에 대하여 강의를 했습니다. 네. 현재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는 해양경찰학개론 또 경찰 리더십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6년 근무한 해양경찰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인천에서 가까운 데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은 참 독특한 삶을 살아오셨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자랑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음. 매 순간 참 드라마틱하게 좀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시인과 또 해양경찰을 같이 하면서 지낸 세월이 참으로 소중하고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다른 선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해양경찰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지낸 시간과 또 한 시인으로 바다를 이야기하고 나의 삶을 시로 쓰면서 지낸 시간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특히 경비함정 근무를 하면서 보낸 1년은 보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이 많이 들었지만 중국 어선을 단속하면서 우리 바다를 지켰다는 자부심은 지금 생각해도 참 뿌듯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작가님 한번 뵙고 싶어요. 왜냐면 영화 속에서만 그런 장면들을 봤기 때문에 어. 정말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한 거 있죠. 네. 앞으로는 어떤 시를 쓰고 싶으신지요? 제가 글을 쓰는 목적은 저 자신도 또 위안을 받지만 제 시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위안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시를 계속해서 쓰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삶에서 이렇게 무심히 지나가 버리기 쉬운 것들을 찾아내서 시를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상추를 씻다가 어 달팽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달팽이를 상추잎에다 소중히 싸 갖고 제 1층 내려가서 이렇게 바깥에다 숲속에다 두고 왔는데, 그렇게 네. 무심히 지나는 그런 소재들을 시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은 상추에 싸서 1 층에 내려가셨군요. 전 네. 던졌는데. 나는 깨질까 봐.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역시 조금 부족했습니다. 음. 자, 이번에는 평소에 좋아하시는 클래식이나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하고 함께 듣고 싶은 클래식 한 곡을 선곡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어떤 곡을 오늘 선곡을 해 주실까요? 저는 쇼팽의 녹턴 2 번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연주자는 특별히 좋아 이왕이면 조성진 씨가 연주하는 걸 아 듣고 네. 싶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네. 네. 쇼팽의 녹턴 2번 조성진의 연주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작가님으로서 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남기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아무리 삶이 힘들더라도 가슴속에 시 한 구절 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 한 편을 읽으면서 자신을 믿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작가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가 있는 클래식 오늘은 인천 출생으로 울진 및 평택 해양경찰서장을 역임하고 한서대학교와 현재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로 대학원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1991년 시와 의식으로 등단을 했고요. 그 바다에 가면 등 여러 시집을 출간하고 인천문인협회 내학문학 회원으로 활동 중인 우리 박경순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주신 박경순 시인이 선곡해 주신 곡이었죠. 쇼팽의 녹턴 2번,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을 하셨습니다.